55세 택시기사 최민호, 퇴직 후 월 200만 원보다 시간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계산이 뭘까요? 국민연금은 얼마 나오지? 퇴직금으로 몇 년 버틸 수 있지?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55세 택시기사 최민호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썼는데 은퇴 후에도 또 시간을 팔면서 살아야 하나?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으며 새벽 공기를 마셨고 점심은 늘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고 명절에도 도로 위에 있었던 살.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은퇴 준비가 꼭 월 얼마를 확보하는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최민호 씨는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 대신 시간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감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계산 끝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1. 은퇴는 수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재배치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수입 단절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도 다시 일을 구하고 소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바꿔봅시다.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싶으신가요? 돈은 있지만 병원에 다니느라 시간을 보내는 삶은 괜찮으신가요?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영상통화로만 보는 삶은 만족스러울까요? 최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내가 쓸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자산 아닐까요? 우리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은 왜 자산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2. 사례 월 250만 원 벌지만 늘 피곤한 김 사장님. 김 사장님은 60세에 퇴직 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적인 노후 준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24시간 격일 근무, 만성 피로, 허리 통증, 병원 진료비 증가. 그는 말합니다. 일은 있는데 쓸 시간이 없어. 통장 잔고는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건강을 잃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조금 덜 벌고 덜 아프게 살걸. 이게 바로 소득 중심 은퇴의 함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과 같은 노동 강도를 유지한다면 과연 그건 은퇴일까요? 3. 사례 월 150만 원이지만 매일 산책하는 이 씨. 이 씨는 58세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과 소형 아파트 월세 수입을 합쳐 월 150만 원 정도입니다.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1시간 산책을 합니다. 주 2회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손주 등교를 도와주고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수다를 나눕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을 땐 돈이 부족했고 지금은 시간이 많아요. 그게 그렇게 좋네요. 그의 소비는 단순합니다. 외식은 줄이고 여행은 국내 소도시 위주로 가고 큰 사치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은 좋아졌고 병원비는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도 지출 구조를 바꾸면 삶의 질은 유지될 수 있다.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던 많은 것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달 대신 직접 요리하고 헬스장 대신 동네 걷기, 유료 취미 대신 공공 프로그램 참여. 돈은 줄었지만 삶은 오히려 풍요로워졌습니다. 4. 사례 최민호 씨의 계산법. 다시 최민호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예상 수입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 약 110만 원, 소액 개인연금 40만 원, 택시 파트타임 주 3일 근무 60만 원, 합계 약 210만 원. 그런데 그는 주 6일이 아닌 주 3일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시간을 2배로 갖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3일만 일하니까 일이 힘들어도 버틸만해요. 그리고 나머지 4일은 제 인생이죠.
그 4일 동안 그는 무엇을 하느냐고요? 아내와 동네 카페에서 느긋한 아침.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기타. 고등학교 친구들과 평일 여행. 그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 부자의 삶입니다. 5.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준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고정비를 줄이는 구조 만들기. 은퇴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 구조를 낮추는 것입니다. 빚을 줄이고 과도한 소비 습관을 정리해야 합니다. 5월 300만 원이 필요한 구조에서 2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건강을 자산으로 관리하기. 시간이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퇴 준비는 통장만이 아니라 몸 관리입니다. 운동과 식습관은 최고의 연금입니다. 얼마를 벌까? 이 대신 어떻게 살까? 를 묻기. 은퇴 후에도 계속 돈을 최대치로 벌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은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6. 은퇴는 축소가 아니라 전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내려놓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은퇴는 되찾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취미를 되찾고, 미뤄둔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최민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손님 태우느라 창밖을 못 봤어요. 지금은 걸으면서 하늘을 봅니다. 월 200만 원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루 8시간은 삶입니다. 7. 당신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상황도 가족 환경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더 필요한가? 시간이 더 필요한가? 70세의 나는 무엇을 후회할까? 통장 잔고가 늘어난 삶과 추억이 늘어난 삶 중 무엇이 더 나을까? 은퇴 준비는 결국 삶의 철학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하는 일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최민호 씨의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을 자기 뜻대로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값비싼 자산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은퇴 후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그 답이 당신의 진짜 노후 설계가 될 것입니다. 과연 시간 중심의 노후가 실제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지속 가능한 삶일까요? 이 질문에는 감상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8. 왜 시간 부자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수입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유지 전략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한다. 지속적인 노동과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면역력 저하, 복부 비만 증가, 혈압 상승,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수면 질 저하.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체 회복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강도의 노동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풀타임 근무를 지속하는 분들이 오히려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병원비가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죠. 시간이 많아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직접 요리한 건강한 식사, 병원 정기검진 가능. 이것은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질병 예방 전략입니다. 인간은 유능감과 자율성을 원한다. 심리학의 자기결정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시리에 따르면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은퇴 후에도 억지로 생계를 위해 일만 하는 구조에서는 자율성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주 23일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은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자율성이 높아지면 우울증 위험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상승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높입니다. 최민호 씨가 말한 주 3일만 일하니까 버틸만하다는 말은 단순히 노동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 회복의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약보다 강하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80년 이상 진행된 장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좋은 인간관계가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한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시간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친구와 평일 낮에 커피 한 잔, 배우자와 산책, 손주 돌봄, 동호회 활동. 이 모든 것이 시간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면 관계는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고립이 시작됩니다. 고립은 우울증, 치매, 조기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즉, 시간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생존 자산입니다. 9. 돈 중심 노후의 착각 3가지. 은퇴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착각 많이 벌수록 안전하다. 물론 일정 수준의 소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기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 증가가 행복을 비례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 강도 증가, 스트레스 증가, 건강 악화, 지출 증가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착각 은퇴 후에도 계속 바빠야 가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면 뭐하냐? 그런데 논다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독서, 취미, 여행, 봉사활동.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취미를 가진 노년층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쁘지 않다고 해서 무가치한 삶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활동은 반드시 돈 버는 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착각 아직은 괜찮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몸은 아직 쓸만해. 그런데 50대 이후에 건강 변화는 계단식으로 옵니다. 갑자기 무릎이 나빠지고,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갑자기 당 수치가 높아집니다. 은퇴 설계는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몸이 버틸 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10. 결국 은퇴는 속도의 문제다. 현역 시절은 속도의 삶입니다. 빨리, 많이, 더 높게.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은 속도를 줄이는 전환기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표정, 동네의 계절 변화, 내 몸의 신호, 마음의 소리. 빠르게 살 때는 몰랐던 것들입니다. 최민호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빨리 갔어요. 지금은 하루가 길어요. 그게 좋습니다. 시간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삶입니다. 11.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1. 생활비 최소 기준을 계산하라. 막연히 300만 원, 400만 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숫자가 명확해지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2. 노동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라. 지금부터라도 초과 근무 줄이기, 주말 중 하루는 완전 휴식, 취미 시간 확보, 시간을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 사용 능력도 근육처럼 길러야 합니다. 3. 돈 말고도 자산을 늘려라. 건강, 인간관계, 취미, 지역 커뮤니티. 이것은 통장에 찍히지 않지만 노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진짜 자산입니다. 12. 마지막 질문. 만약 75세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벌어라. 일까요? 아니면 조금 덜 바쁘게 살아라. 일까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 중심을 바꾸는 시점입니다. 월 2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루 8시간의 자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최민호 씨가 선택한 것은 적게 버는 삶이 아니라 덜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니라 시간을 담을 그릇인지도 모릅니다.